오늘 스타타임머신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느닷없이 소환된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캐서린 헵번과 베티 데이비스에 이어 미국 영화연구소 선정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3위에 선정된 인물로 할리우드를 넘어 1950에서 60년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에미상, 그래미 어워드, 아카데미상, 토니상을 모두 수상한 미국 대중문화계의 그랜드 슬램 수상자입니다. 헵번이 활동을 줄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대중문화계는 현대로 넘어와서 헵번은 클래식 시대의 마지막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만인의 연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유니세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자선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며 난민 구호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제2의 삶을 살아 칭송을 받았고 1992년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의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뉴욕 유니세프 본사 앞에는 헵번의 업적과 봉사, 희생 정신을 기린 더 스피릿 오브 오드리라는 이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헵번이 선보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옷차림은 현대에도 꾸준히 유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데뷔작 로마의 휴일의 단발 헤어컷도 헵번 스타일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사브리나에서 지방시의 옷들을 입어서 지방시를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로 격상시켰으며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선보인 헤어스타일과 검은색 드레스, 긴 장갑도 헵번 드레스라고 불렸습니다. 헵번은 벨기에 태생으로 영국의 은행가인 아버지 조지프 앤서니 러스턴과 네덜란드의 귀족인 엘라 파네임스트라 여남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아버지 조지프는 귀족 집안에서 자란 엄격한 성격의 어머니 엘라를 견디지 못하고 1935년에 별거에 들어갔고 1939년 6월 24일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별거 후에 오드리는 어머니와 함께 잉글랜드 켄트주의 작은 마을인 에럼으로 이주해 지역 기숙학교에 다니며 발레 수업도 받고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외가가 반나치 성향이라 오드리도 자연스럽게 네덜란드 레지스탕스 조직 활동 일부를 돕기도 했는데 발레리나 재능을 살려 위장한 레지스탕스 모임에서 위문처 몇 차례 발레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이 네덜란드를 향해 진격해오자 오드리의 외가는 점점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식량 공급 차단으로 1944에서 45년 겨울 네덜란드 대기근이 벌어졌고 원래 건강한 몸이 아니었던 오드리는 이 시기에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으며 빈혈과 부종 등 갖가지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뒤에도 오드리 헵번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는데 귀족 자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몰락해 어머니 엘라는 귀족임에도 요리사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야 했다고 합니다. 스타의 길에 오른 헵번. 오드리 헵번의 본격적인 스타덤은 1952년 프랑스 작가 콜레트의 원작을 무대화한 뮤지컬 지지 초연에 캐스팅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4세 때인 1953년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이 낸 공주 역의 오디션을 거친 후 발탁,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원래 로마의 휴일은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캐리 그랜트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주연으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여러 감독 후보를 거쳐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러는 앤 공주를 진 시몬즈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불발되고 예산도 축소되어 영화계에서는 무명이었던 오드리 헵번을 최종적으로 캐스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오드리 헵번은 빌리 와일더 감독의 1954년작인 사브리나에서 여주인공인 사브리나 페어차일드 역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제27회 아카데미상 여우주연 후보에 오르는 등 인지도를 높여갑니다. 이 영화에서 헵번이 입었던 옷과 스타일은 사브리나 팬츠, 사브리나 플랫이라고 불리며 유명한데 이때 협찬한 브랜드가 바로 그 유명한 지방시였습니다. 사브리나 출연 직후 헵번은 영화계 인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인 운디네의 물의 요정 역으로 출연, 토니상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예쁜 외모로만 뜬 배우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1957년 헵번은 전직 발레리나로서의 경험과 평소 특기였던 노래 실력을 살려 뮤지컬 영화 허니페이스에 출연하는 데 출연한 영화들 중 실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영화로 이 영화를 뽑았다고 합니다. 1959년에는 파괴에서 수녀 역으로 출연하였고 1960년에는 서부극인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는 인디안족 여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50년대가 지난 후 1961년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작품인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주인공을 맡아 다시 한번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검정색 선글라스와 드레스를 입은 여주인공 홀리 고라이틀리가 택시에서 내려 뉴욕 5번가 티파니 보석상 쇼윈도우 앞에서 커피를 들고 크루아상을 먹는 모습은 명장면으로 회자됩니다. 원래 이 배역은 마릴린 먼로를 구상하고 만든 캐릭터로 원작자 트루먼 커포티가 마릴린 먼로와 친했는데 먼로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외로움에 감명을 받고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커포티는 당연히 마릴린 먼로를 원했지만 당시 연기적 변화를 원했던 먼로는 콜걸 캐릭터라는 얘기를 듣고 거절을 했고 영화사 측에서도 스캔들 메이커인 먼로를 감당 못해 헵번이 배역에 캐스팅됐습니다. 1964년 오드리 헵번은 두 번째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에 출연하는데 원래 뮤지컬 초연 배우들을 그대로 기용할 예정이었지만 영화사에서 줄리 앤드류스의 낮은 인지도를 못마땅해 했답니다. 오드리 헵번은 줄리 앤드류스가 마이 페어 레이디에 출연이 불발되고 출연한 메리 포핀스에 밀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놓쳐 이 영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연기 생활 후반기에 찍은 샤레이드에서는 남편의 죽음 뒤 음모에 시달리는 귀족 과부 역을 어두워질 때까지에서는 살해 위협에 처한 시각장애인을 연기해 다른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헵번은 20번의 주연을 맡았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이후 영화 출연을 줄여가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1989년작 영혼은 그대 곁에를 마지막으로 영화계에서 은퇴했습니다. 헵번의 사생활. 슬프게도 헵번의 사생활은 암울했는데 첫 결혼 전 약혼했던 제임스 헨슨이라는 연인이 있었으나 로마의 휴일을 찍으면서 스케줄이 바빠지자 헤어졌습니다. 그 후 사브리나 촬영 도중 주연인 윌리엄 홀든과 연애를 했다 영화 개봉 후 헤어지고 이후 미국 배우인 유부남 멜퍼레어와 사귀지만 그는 엄청난 바람둥이였고 성질이 더러웠습니다. 1954년 멜퍼레어는 세 번째 와이프를 버리고 오드리 헵번과 네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아무리 봐도 헵번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결혼은 불행하게 끝났는데 오드리 헵번은 다른 거장 감독들의 캐스팅을 거절하고 남편 멜퍼레어가 감독한 영화에 출연하는 등 그를 사랑했지만 헵번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잦은 다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중 원폭 입은 촬영 중 낙마사고를 당해 유산한 후 잦은 유산을 하자 결혼 생활 말년에는 폭력까지 휘둘렀고 결국 헵번은 1968년 퍼레어와 이혼을 합니다. 1969년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 촬영 당시부터 오드리 헵번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며 헵번을 따라다니던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인 안드레아 도티와 재혼해 39세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성기 시절 헵번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했던 안드레아 도티는 중년이 된 헵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드리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도티와 이혼 후 헵번은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구호 활동에 나서고 구호 활동 시기에 네덜란드 배우인 로버트 월더를 만나서 1993년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습니다. 평소 헵번은 매우 검소해서 아이들에게 밤새 동화책을 읽어주며 직접 밥을 해주고 빨래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사치도 하지 않는 매우 검소한 성격이었습니다. 영화계 은퇴 이후 유니세프 대사로 인권운동과 자선사업 활동에 참가하고 제3세계 오지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어 젊을 적 미녀의 이미지 못지않게 유명해졌고 세계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1992년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유명한데 이런 행보를 기리고자 유니세프에서 오드리 헵번 인도주 의상을 케이티 페리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에서 주최한 데니 K 국제어린이 경연대회가 열리게 된 결정적 계기도 데니 K가 아닌 오드리 헵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소말리아 어린이를 가슴에 안은 사진이 유명한데 건희 여사께서 이 사진을 코스프레해서 한바탕 떠들썩하기도 했죠. 연출 참 좋아하죠. 헵번의 아버지가 나치 동조자였다고 욕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본전도 못 건진 채 비난 세례를 받았는데 헵번은 나치 독일이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경험이 자선사업 활동을 하는 계기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도 한때 전쟁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자선사업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1993년 1월 20일 결장암으로 향년 63세로 사망했습니다. 헵번의 이런저런 뒷이야기.
브뤼셀에서 태어나고 부유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유럽 각지에서 살아보았고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 다중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율브리너와 절친이었고 율브리너의 두 번째 부인인 도리스 클레이너와도 죽을 때까지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휴일에서 보여준 담배를 처음 펴본 공주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친구인 율브리너와 함께 엄청난 골초로 유명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보여준 긴 담배 파이프가 유명하며 아직까지도 헵번 파이프라고 통하는데 독한 옛날 담배를 피웠음에도 피부가 깨끗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헵번의 모습이 2001년 우표에 담겨 발행된 적이 있는데 헵번의 아들이 어머니가 담배를 피는 모습이 좋지 않다며 중단을 요청해 판매된 것들은 전량 회수되어 소각 처리했다고 합니다. 폐기 담당 직원이 일부를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당연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장 최근 낙찰가가 한화로 6억 7천만 원 정도였고 잊을만 하면 경매에 나와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합니다. 세기의 미녀로 평가받는 그녀지만 본인은 외모 콤플렉스가 상당했는데 지인들에게 피부도 좋지 않아 화장하지 않으면 볼품이 없고 콧등도 매끄럽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헵번은 자신의 건강과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달콤한 디저트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콜릿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린 시절 제2차 세계대전 확전 조짐을 보이자 네덜란드에 외가로 피신했는데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39kg까지 빠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죽기 직전에 네덜란드 병사가 준 초콜릿을 먹고 간신히 아사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생긴 그윽한 다크서클과 마른 몸매가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상징이 되었는데 호리호리한 몸매라 키가 작다고 오해하지만 170cm로 상당한 장신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역할마다 진지한 자세로 임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브리나를 찍을 때는 전문 요리사에게 요리를 배웠고 하오의 연정을 찍을 때는 첼로 연주를 배워 직접 첼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난하자 헵번은 개고기? 전쟁 터지면 그보다 더한 것도 먹게 된다. 당신도 그 전쟁 경험 안 해봤냐고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설파한 스타로 유명하며 안네 프랑크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둘 다 1929년생 동갑이었고 오드리 헵번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발레 수업을 받기 위해 암스테르담에서 거주했는데 암스테르담 내 헵번의 거주지와 안네의 거주지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답니다. 오늘 스타타임머신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느닷없이 소환된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